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워싱턴 내셔널즈 홈구장 내셔널스 파크입니다. 제 뒤로 화려한 불빛들 보이시죠? 야구 시즌이 끝난 지금 이곳에서는 겨울 일루미네이션 행사인 인챈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 구조물과 조명을 설치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이벤트인데요. 올해의 테마는 대탐험이란 뜻의 Great Search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장식한 8,300제곱미터의 공간에 5개의 미로를 설치하고 산타의 잃어버린 사슴을 찾는 것인데요. 방문객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불빛의 미로에서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 60여 개 지역 업체들이 참가한 크리스마스 시장, 그리고 이런 데서 빠지면 섭섭한 길거리 와플과 프레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인챈트 크리스마스 입장권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행사는 12월 29일까지 휴일 없이 이어집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바람잘 날 없었던 지구촌. 미국은 물론 한국과 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크고 작은 분쟁과 시위, 각종 사건들로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오늘 클릭 글로벌 이슈 2019 하반기 특집에서는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 총기 규제와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어느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한 미국의 총기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방송해드린 미국의 총기 규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스 슈팅, 즉 불특정 대중을 향한 총기 난사는 현대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비영리 재단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미국 전역에서 2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총기 난사가 점점 과감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진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총기 난사 10건 가운데 6건은 201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총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Mental illness and hatred pulls the trigger, not the gun. 총기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규제하자는 취지인데요. 전문가들은 문제는 총기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아서 에반스 회장은 정신질환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란 주장에 근거는 없다고 밝혔고, 애덤 랭크포드 엘라베마 주립대 교수는 총기 난사의 발생 빈도가 인구 대비 총기 소지 비율에 비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지만 세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연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2017년 민간인 100명당 총기 소지율은 미국이 120.5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예멘의 52.8정, 3위 몬테네그로의 39.1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막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791년 제정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조입니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새로 들어선 미합중국 연방정부가 폭정을 펼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국 초기 미국의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이 수정헌법이 18세기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고 민병대가 아닌 개개인의 총기 소지를 보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2008년 워싱턴 DC대 헬러 소송에서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총기 소지를 보장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첨예하게 찬반이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필요 없다, 28%가 필요하다고 답해 여전히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미국의 총기 옹호 단체들, 대표적으로 전미총기협회 NRA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871년 사교 모임 성격으로 출범한 NRA는 20세기 들어 로비 단체로 변신해 오늘날까지도 미 정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조직인 책임정치센터 집계에 따르면 NRA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한 로비에 약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정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 외부 비용으로도 5,400만 달러를 썼습니다. NRA를 포함한 총기 옹호 로비 단체의 자금력은 총기 규제 쪽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NRA는 전국 주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총기에 대한 정책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하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NRA가 지지하거나 반대한 후보 가운데 약 72%가 NRA가 원하는 대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다 강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이지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총기 판매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1%가 그렇다, 38%가 아니다라고 답해 판매 단계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는 총기 구매에 앞서 범죄 이력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양당 공조로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It's a very powerful lobby that fights against it, but their day has come. Their day is over. 매일같이 터지는 총기 난사 사건과 200년 전 헌법이 보장한 총기를 소유할 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은 내년도 미국 대선 전망입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민주당 후보는 현재 누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탄핵 조사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They're using this impeachment hoax for their own political gain, to try and damage the Republican Party and damage the president.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to accomplish is defeat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권을 향한 현직 대통령과 도전자들의 행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조사를 당하는 와중에 직접 지지 유세를 펼쳤던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을 만났고, 이제 확실한 후보를 추려야 할 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레이스가 더욱 혼전 양상을 띨 전망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1년도 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인 민주당 상황부터 볼 텐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강력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크호스들의 추격에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반 선두 자리를 굳히는 듯했지만 부통령 시절 아들이 재직한 우크라이나의 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그 뒤를 샌더스와 워런 의원이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은 전국민 의료보험, 부유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진보적인 정책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게서 부유세를 걷어 향후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해 이 돈을 전국민 의료보험과 교육 개혁 등 서민을 위한 정책에 쓴다는 계획인데요. It's when you make it big. Pitch in 2 cents so everybody else gets a chance to 이 밖에도 대기업 해체, 학자금 대출 변제, 대학 무상교육 등 급진적인 공약들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죠. 이런 공약들은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지만 대부분의 중도 유권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부호들조차 샌더스나 워런 의원의 부유세 공약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경선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친 공약들은 경계해야 한다며 일부 후보들의 과열된 선명성 경쟁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샌더스와 워런 의원은 대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정확한 대북 정책과는 아직 모호한 단계입니다. 선두 그룹을 추격하는 다크호스로는 올해 37살의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있는데요.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의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는 대선의 승부처로 평가받는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7일 지지율 조사 결과 25%로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점진적인 의료보험 확대와 신중한 증세 정책으로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What I'm offering is a way forward that is bold enough to get the job done and can unify Americans. 이 밖에 전 국민에게 월 $1,000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사업가 출신 앤드루 양 후보도 경선 초기에 비해 높은 지지를 확보했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더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잇따라 출마를 시사해 경선 시계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Through his career, Donald Trump has left behind a well-documented record of bankruptcies. Trump says he wants to run the nation like he's running his business? God help us. 본격적인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샌더스, 워런은 물론 부티지지 후보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잇따른 선거 패배로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탄핵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 중인데요. 18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답했고 51%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은 민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내리 고배를 마셨는데요. 특히 루이지애나와 켄터키 주지사 선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다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까지 나섰는데도 참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뼈아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대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눈여겨봐야 할 일정은 내년 2월 예정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입니다. 이 두 개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제일 먼저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아이오와는 당원 투표, 뉴햄프셔는 일반인도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오와 코커스는 두 자릿수인 후보군을 4-5명으로 줄이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그것을 한두 명으로 압축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승기를 쥐는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 15개 주가 한꺼번에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날로 인구가 많은 주요 주들의 표심이 공개되는 만큼 유력 후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나머지 주에서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각 당은 여름에 화려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요. 민주당은 7월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공화당은 8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제46대 대통령이 탄생하느냐. 누가 우세하다고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세계의 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I just love dogs. They're like your best friend. And you can't go wrong with a golden. They are so sweet. They really are. Loving animals, that's one thing that inspired me. And a lot of it has to do with being in the medical field and liking to help people. I like to help dogs too. If the dogs are too closely related, they shouldn't be bred. We screen hips, elbows, thyroid, eyes, and genetics. So we connect the dogs correctly together so we're not putting in different types of disease in the dog. I breed most of my females till they're 7, and then we fix them. We keep them in guardian homes. That means I would place a dog with you at 8 weeks, grows up, stays with you for its lifetime. When it retires and I fix it, you're still gonna keep the female because you were the parents of that dog. I don't know, where's Beckett? Beckett! Beckett? Yeah, he's from Ukraine. And he's a good guy. He passed all his clearances, got a great temperament. He's a good male. I don't tend to like breeders who get rid of their dogs at 6 and 7. Why not use a guardian home? If that dog didn't work out in your breeding program, spay it, leave it with the family. They're still gonna love it. Yes, because you my babies. And actually, I hold them and sing to them sometimes when they're little too, so they get to know my voice. Dilly, Dilly, come back, thank you. Don't take a walk.
Yes, you're back. Thank you. Not out. I love you too.